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이랑은 4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요. 저랑 1살 차이 납니다. 남편 성격은 정말 다정합니다. 상대방한테 많이 맞춰주고 내 사람한테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 해줘요. 그럼에도 남한테는 계산적이고 엄격하여서 어디 가서 당하진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자꾸 독이 됩니다. 남편은 일남이녀 가정에서 태어났고 첫째 누나와는 나이차가 8살, 둘째 누나랑은 7살 차이가 나서 집안 막둥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 나이도 많아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고 대학생 때부터는 쭉 자취를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산 세월이 같이 산 세월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가족을 중요시하고 애착이 있어요. 남편은 누나 2분, 즉 시누이들과 같은 지역에 사는데 연애할 땐 2주에 한 번씩 누나네 꼭 자러 가서 조카들과 놀아줘서 연락이 안 되거나 데이트를 못할 때에도 종종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도 내 가족이 먼저인 터라 연애 때도 자주 싸웠는데 그때마다 이런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약속도 중요한 건데 너무 결혼한 누나들만 따라다니잖아. 그리고 이러면 난 결혼 못해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큰 무리 없이 결혼까지 했네요. 근데 더 큰 산이 있을 줄이야. 남편은 가족 중에 사열이 제일 낮아 자기 할 말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해보니 그러네요. 저도 막내지만 자유롭게 살아서 가족들한테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 전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사건은 이번 명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추석인데 시아버지가 설에는 시댁 먼저, 추석 땐 차가 먼저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 추석 때 흐리했어요. 참고로 처가는 서울인데 엄마의 시어머니가 계셔서 부모님도 다 그쪽으로 내려가셔서 저희도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편하게 그냥 처가라고 지칭할게요. 추석 전날 처가 갔다가 추석 당일에 할머니 생신도 껴있어서 생신 파티하고 시댁에 오후 2시 30분쯤 출발한다 전화하니까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뭐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전 정말 황당했어요. 어이도 없고. 그리고 전화하기 전에 아직 제사도 안 지냈는데 신랑이 가자고 보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우리 거기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불편하니까 아침만 먹고 내려오래. 이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좀 상해 있는데 전화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저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신랑이랑 한 차례 난리치고 시댁 가서도 또만치 이틀을 있었어요. 시댁에선 하루 자고 시댁엔 이틀 밤 자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셋이 카페에서 이야기 좀 하자 하네요.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얘기하러 갔죠. 시엄마가 어제 얘기 꺼내면서 어제 전화로 뭐라 한 건 이런 이유였대요. 시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성묘와 제사를 중요시하는데 큰맘 먹고 추석엔 친정 먼저 갈 수 있게 배려해준 거다. 근데 지금까지 남자는 신랑 하나라 시아버지랑 신랑이 성묘를 항상 같이 갔는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성묘 혼자 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어. 너희 시아버지가 미처 성묘 생각을 못했었던 거여서 엄청나게 속상해하셨다. 그래서 내가 쓴소리 한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뭐지 싶었지만 그래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어머님 솔직히 핸드폰이 스피커 모드로 해놓은 상태여서 옆에서 들었는데 어이없고 좀 서운했어요. 원래도 저희는 추석에는 처가 먼저 갈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말 꺼내기 전에 먼저 친정 가라고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침만 먹고 오라는 건 좀 많이 황당했어요. 저도 내 할머니, 내 부모님 오래 보고 싶고 특히나 추석 때는 할머니 생신도 있어서 항상 생신 축하도 같이 했었어요. 성묘는 생각 못했던 문제지만 솔직히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의 전화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라고 했죠. 평소에 신랑은 부모님 말씀이면 네네 하는 성격인데 저는 할 말 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좀 놀라면서 신랑을 보더라고요. 사실 엄청나게 떨었어요. 저도 불편한 거 참는 성격이지 말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그래도 할 말 다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아침만 먹고 오라 한 건 친정이라 빨리 오라 한 게 아니고 너희 할머니랑 작은 엄마도 계신다며. 그분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그랬다. 내가 겪어보니 조카 사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힘들고 그렇더라. 아들을 차바 어른들이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그분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 거지 절대 친정이라 빨리 오라 한 게 아니었다. 아들이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아. 그리고 성묘도 차라리 몇 시까지 올 테니 성묘하러 가자 했으면 기다렸을 텐데 그냥 저녁 전에 간다고 하니 시아버지가 화가 나셨던 거야. 이건 신랑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셋이서 조율해 볼게. 네, 저는 성묘는 잘 모르겠으니 이 부분은 알아서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해가 풀려서 아까보단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럼에도 속상한 채 집에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내일 몇 시에 갈 거냐? 저녁까지 있다 가라 하시는데 분명히 저랑 신랑 다음날 아침 먹고 올라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내일은 이러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자격증 시험 있고 그래서 먼저 올라가려고요. 아침 먹고요.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차도 막히는데 저녁에 가라. 이래서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자 생각하면 오늘 새벽에 가야 하는데 지금부터 자야 하나?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신랑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둘이서 단판 짓게 하는 신랑이 어딨냐?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했어야지. 엄마랑 둘이 얘기한 게 어때서 그러냐? 그럼 엄마랑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 뭐? 난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일상적인 얘기는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런 건 시어머니랑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네가 중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야. 성묘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네가 알아서 해야 했다 생각해. 이 사태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해결하게 한 행동도 화가 나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저녁에 가라고 했을 때는 왜 말을 못하고 등신처럼 내일은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내가 말을 해줘야 하냐? 라고 했더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답답해. 그래서 당신 성격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가족들이 엮인 일이라 거절 못하는 건 알지만 얘기할 건 해야지 어쩌겠어. 이제 네 가족은 시부모님이 아니라 너랑 나 둘인데 네가 내 뒤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일은 당신은 남편 역할 못하고 나랑 시어머니 뒤에 숨은 다름없어. 이젠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제가 나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머리 아파서 방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엄마가 며느리랑 얘기해 볼 테니 너는 그냥 같이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라. 괜히 네가 반박하면 분위기 안 좋아진다. 라고 얘기했대요. 진짜 어이없어요. 그거를 또 멍청하게 저한테 얘기해줘서 더 화가 났네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올라가기로 한 것도 말 한마디를 못해서 어떻게 내가 널 믿고 사느냐. 너 때문에 시댁이 싫고 합병이 난다. 이렇게 다다다다 하니 미안하다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성녀 문제는 시아버지랑 얘기해서 조율해.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말 안 나오지. 그거 엄마가 아빠랑 조율한다 했잖아. 그래도 우리 일인데 자기가 해도 같이 해. 왜 자꾸 엄마 뒤에 숨고 네 의견을 말을 못하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 이래서 또 한 번 열통 터졌네요. 시댁이 마음은 불편하지만 남자라서 놀고 그런 건 없어요. 며느리라서 더 시키는 것도 없고요. 시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시누들이 해요. 전 조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일해요. 그리고 저도 아주 가끔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뭐 시키면 남편한테 띄우면서 어머니가 이거 하래 같이 하자 하면서 같이 해요. 저 역시 처가에서 남편 안 시키고 제가 다 해요. 그래도 남편 성격상 씨도 같이 도우려고 하고요.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며느리 오구오구 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요. 맛있는 거 있으면 신랑 먼저 챙겨주시기는 해요. 아무튼 근데 신랑은 왜 그런 건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뭐 하거나 하면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신랑이 그래버리니 저도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하면 지금 할 거 없으니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신랑도 같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는 거실에 있는데 신랑은 엄마 옆에서 계속 안절부절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그러고 있어서 괜히 제가 다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족들 말에는 거절 못하는 것도 많고 설에는 작은 누나 태우고 안 갔다고 했다가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남편 그때처럼 우는 거 처음 봤고 충격적이었네요. 항상 이제 네 가족은 너랑 나다. 부모님과 누나들한테도 쓴소리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언제나 시부모님 앞에선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예쁘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애 셋을 키워서 그런지 진짜 입도 험하시고 말투 자체도 가슴에 콕콕 박히게 상처 주시는 스타일인데 또 본인은 인지 못하고요. 전 솔직히 그런 화법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시어머니 대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친구한테 시어머니랑 나랑 단판 지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했더니 네가 답답하면 네가 말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가 이상하냐. 앞으로도 남편 빼고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라 이러는데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다들 불편한 거 있으면 신랑 빼고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나요? 저도 이런 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너무 힘든데 앞으로 계속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좀 정리가 되었어요. 추석 전 주말 휴일에 미리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랑 성묘 보내고 추석 당일은 원래대로 친정 먼저 가고 시댁 가기로 했네요. 성묘 안 가는 설에는 친정 먼저 가고 추석 때 시댁 먼저 갔다 친정 가기로 했고요. 조금씩 양보해서 규칙 세우니 시부모님들도 알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남편이 중재를 제일 잘해주면 좋겠지만 태생인지라 그때그때 가르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큰 기대는 안 하려고요. 아무튼 그래도 해결책 주셔서 잘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댓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들은 말 다 전달하는 것도 본인이 품고 있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괜히 알아서 뭐 했다가 본인 책임될까봐 그런 거예요. 오픈해버리면 화는 내도 당사자가 알아서 하니까. 막내란 점, 동성이 형제가 없는 점, 그리고 딸도 뒤에 태어난 아들이란 점이 둘로 합해져서 만들어진 성격이에요. 그게 님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돼서 갈라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모든 걸 다 털어놓는다는 점을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름 받더라도 사실대로 말해줘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걸 시사해야 님 편에서 다 말합니다. 자기 책임은 덜고 잎사귀 굴었다는 죄책감도 잘 처신한 걸로 정신 승리하며 동칠 수 있거든요. 뒤통수 맞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엄마가 예비 신부한테 말 실수 좀 했다고 여친이 예민하게 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고 왔는데요. 어머니도 좋아하셔서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어지럽다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 어머니께서 여자친구 아버님 외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셨다고 말하네요. 미안하다 했지만 여자친구는 흥분에 못 가라앉혔고 자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 아닌 화를 내네요. 왜 그날 얘기 안 해줬느냐 물으니 어떻게 오빠한테 말하느냐 그러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눈치가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왜 여자친구가 그날 말을 안 했을까요?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아버님이 인상이 세시다 라고 하셨고 여자친구가 저희 아버지 인상만 세 보이시지 따뜻한 분이세요? 했더니 조폭 같아. 딱 그러셨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여자친구가 혼자 있으니 위험한 거 아니냐며 딸처럼 걱정하셨습니다. 요친 부모님께서도 우리 집에 항상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도 보내주시고 잘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얘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여자친구가 걱정이 많다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길래 그날 일 끝나고 얘기 나누러 갔어요. 저는 앞으로 같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딱 그런 얘기를 하며 우리 아빠가 오빠 부모님 드리라고 유명한 한갓집에 예약해놨으니까 인사드리러 갈 때 드리려고 하시더라. 근데 그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 왜 우리 부모님께서 뭘 잘못하셔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너무 속상해서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예약 취소하라고 말씀드렸어. 어머니는 날 어리다고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앞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셔? 왜 어머니는 전부터 남 얼굴 갖고 평가하고 누구 닮았네 하면서 막말하시는지 모르겠네 난.
이러길래 저도 순간 욱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지만 신경질 내고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왔는데 너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하셨지만 어머니가 여자친구 무시하고 그러는 건 못 느꼈거든요. 그날 얘기해서 말씀드렸으면 된 걸 왜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그 일주일 동안 데이트 잘하며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해줬습니다. 레스토랑 가서 제 생일 챙겨주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바빠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결제까지 하고 옷도 사주고 있어요. 지금 연락도 안 하는 상태인데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서 글 올립니다. 헤어지자네요.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시간 좀 갖고 연락하자 했는데 그만하자네요.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그냥 관계를 놓아버리네요. 부모님 화나신 거는 어른에 대한 예의로서 따로 연락드린다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차단까지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잘못은 어머니가 하신 건데 왜? 가족 전부 다 소개하고 인사드렸는데 청첩장 돌린다고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 욕을 하도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역지사지를 못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더없이 미안한데 이미 기회는 날아간 것 같아요. 평소 막말하시는 어머니한테 적응이 돼서 이 정도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고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여친 아버지가 님한테 너희 어머니 인상이 싸 보여 하시고 님은 어머니 인상이 싸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하세요 하셨을 때 여친 아빠가 걔치 인상 같아 그래도 기분이 괜찮으시겠어요? 친구가 저래도 이게 미쳤나 싶을 소리를 어른이 사돈 되실 분 얘기를 저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뒤집고 할 말 다 하고 나왔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